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자, 문제를 보니까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 완전 그 수원 문제 스타일이다. 그치? AN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요,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귀납적 정의가 정의되어 있는데 AN분의 16이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3AN이라는 친구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때 바로 조건은 AN이 자연수일 때, 그 다음에 이 친구는 AN이 자연수가 아닐 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A1분의 1들의 모임을 FK라고 하자 라고 돼 있네. A1분의 1의 원수의 합을 FK라고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A1이라는 녀석이 뭐가 될 수 있는지를 다 살펴볼 필요가 있고 걔네들의 역수를 집합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가 2 이상인 자연수 K에 대해서 AK는 4이다 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 항 이후 지역에서부터 4가 나오는 값이 존재한다, 이런 소리인 거죠. AK가 4이다라는 거, K가 뭔지는 관심 없고요. 그치? 어찌됐든 4라는 항이 나왔다, 이 소리잖아. 4라는 항이 존재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된대. 이때 리미트 FK가 P분의 Q일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계산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K번째 항에서 4가 나왔다라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4라는 항이 존재한다는 소리잖아. 그치? 근데 이제 4라는 항이 이제 한번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 귀납적 정의에 따라서 세배를 하거나 또는 4분의 16을 해야 될 텐데, 뭐 세배하면 자연수가 아닐 때나 쓰는 거지 자연수일 땐 요거 쓰는 거니까 계속 4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4가 한번 등장하기 시작하면 계속 뒤에서는 4가 계속 쭉 나온다, 이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궁금한 게 뭐가 되는 거냐면 4라는 친구가 몇 번째부터 등장할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죠. 그 이후로는 계속 4가 나올 테니까. 또 이제 역추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 항들은 어떤 녀석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지. 됐죠? 그럼 역추적만 하시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역추적하려면은 AN 플러스 1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서술하기보다는 AN으로 서술을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귀납적 정의를 바꾸시면 되죠. AN으로 바꿔주실 거고요. 얘네 둘이 자리 바꿔주면은 얼마가 됩니까? AN 플러스 1분의 16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이 친구는 3분의 A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겠죠. 바로 조건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안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역추적 들어가겠습니다. 4라는 친구로부터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면 4가 나오실 건데, 이건 자연수니까 챙기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3분의 4죠. 얘는 자연수 아니니까 얘도 챙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친구도 이제 계속 가지치기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4라는 친구 똑같이 이렇게 두 개로 똑같이 나오겠죠? 4, 그 다음 3분의 4. 그 다음 이 친구도 이제 가지치기 해주시면은 3분의 4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12. 그 다음 여기는 9분의 4 이렇게 잘 나오네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도 가지치기 하면 똑같이 여기는 4랑 3분의 4 이렇게 나오실 거고, 3분의 4라는 친구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어차피 3분의 4는 10이랑 9분의 4로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 약간 복제품이야, 여기는. 그치? 이미 나온 거 그대로 쭉쭉쭉쭉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별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이미 여기서 나오는 거 그대로 복제돼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새롭게 더 나오는 친구들만 좀 살펴볼게요. 12라는 친구도 우리가 두 가지가 되겠죠? 여기는 12 넣어줘봤자 이제 안 됩니다. 왜? 자연수가 안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여기는 똑같이 또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눴을 때 9분의 4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시면은 얼마가 됩니까? 36. 그 다음에 여기 9분의 4 같은 것도 넣어주면 뭐 27분의 4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어져서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 A1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요 4라는 친구가요, 이제 K번째 친구가 되실 텐데, K는 두 번째 항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두 번째 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항은 4도 될 수 있고 3분의 4도 될 수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얘를 두 번째 항으로 봐도 되니까. 그럼 사실은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없는 거죠. 얘가 첫 번째 항, 뭐 얘가 두 번째 항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항으로 될 수 있는 게 일단은 4도 가능하고 3분의 4도 가능하고 뭐 4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예를 들어 이거를 우리가 두 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를 여기 친구들이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첫 번째 항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 친구는 안 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 3분의 4랑 4는 내가 적어놨으니까 추가적으로 12도 가능하다 이런 소리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 얘를 우리가 두 번째 항으로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죠. 그럼 이런 녀석들이 첫 번째 항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항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9분의 4는 안 되겠고 그 다음 36 그리고 새로운 게 또 나오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A 원값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A 원들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딱 봐도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네. 그치? A1이 될 수 있는 녀석들을 싹 다 모아놓으니까 등비 수열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A1의 역수인 친구들도 등비 수열이겠죠. 이것도 써보시면은 이제 4분의 3이실 거고, 이거 4분의 1이실 거고, 이거 4 곱하기 3, 12분의 1이실 거고, 이거 36분의 1이니까 이런 친구들 보면은 공비가 3분의 1짜리 등비 수열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모든 원소의 합을 FK라고 했으니까 FK라는 친구는 사실상 뭐가 되겠어? 등비급수가 되겠죠. 등비급수. 자, 제 말 이해됐죠? 그래서 등비급수 계산하시면 됩니다. 1 빼기 3분의 1에다가 첫항 4분의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즉 내가 4라는 친구가 사실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너를 두 번째 항으로 본다면 너가 첫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거. 널 두 번째 항으로 본다면 널 첫 번째 항으로 볼 수 있는 거. 이 소리죠. 그쵸? 자, 여기 계산해 주시면 뭐 금방 나오시겠네요. 3분의 2, 4분의 3, 8분의 9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17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얘는 쉽다. 그치? 이거는 솔직히 이제 수원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금방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 30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나 지워도 돼요? 10페이지 30번 할 차례야, 그러면. 자, 우리 10회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은요, x는 마이너스 5보다 큰 지역에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t는 1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인테그랄 1부터 어디까지? t까지 fx dx. 이 친구가 항상 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1 이후 지역에서 이제 1부터 t까지 정적분한 값은 어찌됐든 0 이상이다. 항상 양수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최고 참계수가 1인 이 참수 gx가 존재할 때, 자, 그러면 gx라는 친구는요, 최고 참계수가 1인 이 참수야. 대놓고 함수가 어떤 녀석인지 알려줬어. gx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참수라는 거, 최고 참계수가 1이라는 거. 이때 F10의 최소값은 P분의 Q 루트 10이다. P 더하기 Q 값 계산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조건 볼게요. X가 마오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fx라는 녀석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X 뭐라고 되어 있어? 1부터 X까지 FT D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딱 봐도 얘는 fx의 부정적분이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잠깐 라지 fx라고 소통하자. 그럼 여러분들이 라지 fx의 도함수 스몰 fx가 이렇게 앞에 붙어져 있으니까 적분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fx라는 요 친구의 도함수 스몰 fx가 곱해져 있잖아. 이런 걸 나오면은 적분이야, 적분. 이 적분 문제고, 특히나 gx가 몇 참수인지를 알아요. 이 참수래. 그러니까 뭐 안 되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잡아버리고 적분하시면 되는 거야. 자, 제 말 이해됐어? 거기에다가 심지어 우리 gx라는 친구가 어떤 인수를 갖고 있는지가 바로 보이시죠? 왜?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인수 하나 꼭 가져? x 빼기 1을 꼭 가지잖아. 왜? 1 집어넣으면 빵 되니까. 그러니까 g1 값이 빵이거든요. g1 값이 빵.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gx라는 친구는 이 참수니까 x-1이라는 임수랑 그 다음 또 뭐라고 잡을까? x 빼기 p라고 잡자고. 자, 됐죠? 그래서 gx는 저렇게 잡아주시면은 우리 적분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요거 x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1x 더하기 p라고 우리가 이제 전개한 다음에 적분을 해줄게요. 그럼 너 적분해주시면은
좌변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1 x 제곱에다가 나누기 2 그리고 px 그리고 적분상수 c는 붙여야 되겠죠? 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라지 fx라는 친구를 제곱해 준 거에다가 2분의 1배 해주면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래야 얘 미분하면은 스몰 fx 곱하기 라지 fx 되니까. 자, 됐죠? 적분상수는 둘 다 붙일 필요 없는 거 아시죠? 한쪽으로 몰아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아직도 라지 fx라는 녀석은요, 1 집어넣었을 때 0 된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쵸? 라지 fx의 특징 자체가 1 집어넣어주면 0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1을 집어넣어주면 일단 기본적으로 p랑 c의 관계는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1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p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고 더하기 p에다가 더하기 c. 자, 얘가 0입니다. 양변 6배 할까요? 그러면 2 마이너스 3에 p 플러스 1에다가 6p 더하기 6c. 자, 요게 제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시면은 여기 3p 마이너스 1인가요? 3p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6c다 이렇게 들어가겠네. 자, 됐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하나 써줄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C라는 녀석 대신에 이 녀석으로 우리가 바꿔줄 거고요. 분수가 개짜증나니까 우리 6분의 1로 묶어주고 나서 그냥 정리합시다. 6분의 1로 묶어주시면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3에 p 플러스 1x 제곱 그 다음에 px가 아니라 6px가 되겠죠? 그 다음에 c 대신에 플러스 6c잖아. 6으로 묶었으니까. 그래서 요거 1-3p라고 써줄게요. 1-3p 이렇게. 자, 이게 이제 2분의 1의 라지 fx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우리 2배 더 합시다. 자, 2배 더 하면 여기는 3분의 1로 바뀌겠죠. 그래서 3분의 1까지 써줬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라지 fx를 제곱한 게 저식이니까 라지 fx를 구해주려면 뭐 루트 씌우시면 되겠죠. 그치? 라지 fx 구해주려면 루트 씌워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당연히 그 양수겠죠? 라지 fx는 그쵸?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1부터 t까지 fx dx가 0 이상이래매. 그치? 그러니까 우리 요 값이 항상 0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라지 fx에다가 여러분들이 루트 씌울 때도 그냥 플러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루트를 씌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c 대신에 1-3p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f의 값이 0이라는 조건을 써가지고 지금 c 대신에 얘로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친구는 어찌됐든 1 집어넣어주면 무조건 이제 0이 되는 상태겠지? 그러니까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무조건 갖고 있겠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좀 해보자. 이 친구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알았죠?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 좀 해볼게. 그랬을 때 좀 정리가 더 잘 되나 보려고. 일단 나의 가장 의심되는 건 너의 제곱이잖아. 근데 라지 fx가 솔직히 라지 f 1값이 0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라지 f1이 0이니까 그 라지 f1을 제곱까지 했으니 얘 x 빼기 1로 2번이나 묶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내 말 이해돼? 라지 f1 값이 0이니까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2개를 갖고 있겠지. 그래서 조립제법 2번 쓰면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6p, 그 다음에 1-3p 이렇게. 자, 그러면 1 써줄게요. 빠르게 할게요. 2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1 3p 마이너스 1 3p 마이너스 1 제로 되고요. 한 번 더 1로 쪼개주면 네, 딱 되죠. 2 마이너스 3p 더하기 1 마이너스 3p 더하기 1 이 친구 제로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가 x-1의 제곱에다가 2x-3p 더하기 1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fx라는 녀석은요 우리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 fx는 자 여기 여러분들이 루트 씌워주면은 x 빼기 1의 제곱에다 루트 씌워주면 사실 절대값 x 빼기 1이겠죠? 그래서 절대값 x 빼기 1 써주시고 루트
이 3분의 1과 요거는 루트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3분의 2x 마이너스 3p 더하기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라지 fx는 다음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x가 마오보다 큰 지역에서 잘 정의가 돼 있는 함수여야 되니까 당연히 마오 이상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루트 안쪽이 0 이상이 돼줘야 되는 거 맞죠? 제 말 이해되세요? 마오부터 넣을 건데 루트가 갑자기 음수가 돼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마오 집어넣었을 때, 즉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p죠. 분자 보시면 이 친구는 최소 뭐가 돼줘야 돼? 0 이상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루트 안쪽이. 그러면 p값은 일단 우리가 마삼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일단 추론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F10값이에요. F10값. 근데 여러분들 F10은 뭐야? 라지 fx의 10에서의 미분계수로 이해도 되는 거 맞지? 라지 f의 미분계수가 스몰 f니까. 내 말 이해돼? 그래서 F10이라는 것은요. 이 친구 미분하셔라 이 소리예요. 이 친구 미분하셔라. 근데 어차피 x가 10 근처에서는 절대값 x 빼기 1은 그냥 x 빼기 1이잖아. 자,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그냥 얘를 x 빼기 1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미분합시다. 요거 x 빼기 1로 생각하시면 돼요. 10 근처에서는 미분 그대로. 그러면 fx라는 친구는 루트 3분의 2x 마이너스 3p 더하기 1 미분 그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 x 마이너스 1에다가 자, 이 친구 미분해주시면 일단 2루트 3분의 2x 마이너스 3p 더하기 1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속미분해주시면 3분의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F10값을 계산해라 했으니까 x 자리에다가 10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10 넣어주시면 얼마나 됩니까? 2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루트 3분의 21 마이너스 3p. 그럼 7 마이너스 p인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제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랑 쳐주면 3분의 1 남는데 앞에 9 곱해져 있으니까 3만 쓰시면 되겠네요. 3 써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 넣어주시면은 7 마이너스 p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루트. 됐죠? 그래서 이게 F10값입니다. 그럼 이제 P값에 따라서 우리는 F10의 최대 최소가 나오겠죠? 제 말 이해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친구가 언제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당연히 마3일 때 우리가 최소값을 가지겠죠. 마3보다 더 작은 값을 이제 넣게 되면은 얘는 점점 커지니까. 이해되세요? 그리고 사실 분수 분모 밑에 이제 있는 친구들은 어차피 커져봤자 이제 값이 좀 덜 감소하는 거에 비하면 얘는 되게 더 빨리 증가를 하거든요. 만약에 그걸 납득하지 못하겠으면 한 번 미분 더 때리세요. 알았죠? 한 번 더 미분 때려주시면은 이 친구는 어떤 함수냐면 이제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이 친구 증가함수입니다. 얘가 0보다 크거든요. 미분해주게 되면. 이해됐어? 그래서 증가함수이니까 P값이 증가함수가 아니라 감소함수라나? 7-P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우리가 미분해주면 속미분 들어가니까 감소함수다. 이 친구 미분해보세요. 알지? 이거 P에 대해서 미분해주시면은 P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줄어드는 구조거든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값이 마3일 때 최소값을 가져진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요. P에다가 마3 집어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마3 집어넣어주시면 루트 10, 그 다음에 루트 10분의 3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요. 그럼 계산해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루트 10분의 얼마가 되니? 13?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10분의 13 루트 10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 둘이 더해주시면 얼마가 된다? 23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됐죠? 오케이. 요거 P가 마3일 때 최소값인 거 미분해보세요. 알았죠? 미분하시면은 이 미분계수가 항상 0보다 작네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봐. 통분해가지고 하면 분자가 항상 0보다 작습니다. P가 마3보다 작은 지역에서. 될까요? 넘어가도 되지? 자,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아래와 같은 항등식 만족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미적분 문제에서는 항등식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알았죠? 항등식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너네 28번의 항등식을 보시면 AF 제곱 더하기 BF가 X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게 돼 있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합성함수 아니에요? AX 제곱 더하기 BX에다가 FX 합성시킨 꼴이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저라면 겉함수를 AX 제곱 더하기 BX라고 둘 거야. 그 다음에 속함수를 제가 F라고 둘 거야. 그리고 이제 겉함수도 이름 붙이자. HX라고. 됐죠? 자 그러면 HFX라는 친구가 X다 이 소리 아닙니까? 제발 이해되세요? 속함수 fx를 겉함수 hx에다가 합성시켰을 때 x 나온다 이 소리잖아. 근데 이거 너네 처음 봐? 이런 식? 이게 무슨 뜻이죠? 그치 역함수죠. 그러니까 hx랑 fx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 이런 소리야. 이거 딱 보자마자 역함수죠. 그래서 함수의 항등식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등호 x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식은 대부분 역함수 관계를 얘기해주는 표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역함수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fx라는 함수는요, 요 속함수죠. fx라는 함수는 x는 이제 0보다 큰 지역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야.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은 지역은 보지 않겠다 이런 소리죠.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 붙일게요.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기도 하냐면 fx의 역함수를 hx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럼 여러분들 fx의 x가 0 이상일 때를 관찰하겠다는 것은 hx라는 역함수 입장에서는 y가 0 이상인 지역을 관찰하겠다 이 소리예요. 자 제발 이해됐어요? y가 0보다 작은 지역은 보지 않겠다. 역함수랑 관련 없다 이 소리야. 제발 이해되지? 자 그러니까 hx라는 게 2차 함수잖아. 그러면 x축 y축을 딱 그렸을 때 문제에서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 그랬거든? 그치? 그러면 이 친구는 상수항은 없으니까 0,0을 지날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인수가 마이너스 a분의 b일 텐데 걔는 음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이 참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게 지금 hx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hx에서 어떤 녀석만 보겠다는 소리냐면 y가 0 이상인 여기 지역과 여기 지역만 보겠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y가 b 0 이상인 걸 만들어주는 친구는 너희거나 너희다 이 소리예요. 제 말 이해되지? 그러면 이 친구를 y는 x에 대해서 뒤집어준 게 역함수잖아. 그리고 fx잖아.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fx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y는 x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를 뒤집어봐. 얘 뒤집어주면 대충 뭐 이런 그림 그려지지 않겠어? 이게 fx일 수도 있고요. 이게 f일 수도 있어. 이게 첫 번째 후보야. 즉 x가 0 이상인 지역에서 fx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다. 제 말 이해됐어? 두 번째는 얘가 y는 x에 대해서 뒤집어졌을 수도 있죠. 그쵸? 이 친구가 fx를 만들어낸 녀석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게 두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 fx 후보예요. 자, 제 말 이해돼? 즉 내가 관찰하고 싶은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x가 0 이상인 지역에서 이렇게 그려진다 이 소리야. 제 말 이해돼? 그때 당연히 우리는 이제 역함수의 y는 0 이상인 지역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건 역함수를 안 만들어냅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gx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럼 뭐 당연히 gx의 1에서의 연속성과 미분계수 그거 보겠고요. 자 중요한 게 f'0이 0보다 크대. 0에서의 미분계수가 0보다 크대. 그럼 1번은 땡 탈락이네. 자, 제 말 이해돼? 0에서의 미분계수가 음수잖아, 얘는. 감소하는 친구의 역함수도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제 말 이해됐죠? 그래서 이 친구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 fx는 안 되는 거고 무조건 2번 fx예요. 그래서 fx는 이제 이런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될까요? 그래서 저 친구야 라고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우리 gx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좀 쓰도록 합시다. 자 그럼 한번 써볼게. 그러면 1에서 연속성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지? x는 1에서 연속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주시면은 윗줄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더하기 B. 아랫줄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F빵 더하기 2. 됐죠? 응.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F빵은 딱 봐도 얼마예요? 0. 보이시죠? 이게 fx니까. 네, F빵은 0. 그러면 A 더하기 B는 2. 이렇게 결론이 나고요. 자, 됐지? 그 다음에 이제 1에서의 미분계수는 보자. 자, 그럼 왼쪽 함수,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함수 ax제곱 더하기 bx 미분해서 0 집어넣어봐. 그러면 1 집어넣어봐. 그러면 2a 더하기 b인가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친구 fx 빼기 1 더하기 2x를 미분하면 f'x 빼기 1 더하기 2고 거기다가 1 넣어주면 f' 0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2 이렇게 되죠? 되죠? 근데 얘들아 F'M0이라는 녀석은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 함수의 0에서의 미분계수는 원래 함수 hx의 0에서의 미분계수의 역수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맞지? 그치? 역함수 미분법. 그쵸? 대응되는 점이 0,0이니까. 그치? 그래서 F'M은요 우리가 H'0분의 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H'0분의 1이란 친구, 요 친구에다가 미분해서 0 집어넣어주면 B잖아. 그럼 B분의 1이다 이 소리네. 그래서 너는 B분의 1이다.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 A 더하기 B가 2니까 이거 B로 고쳐주자. 그러면 여기서 A는 2-B인가? 그럼 요거 2배 해주면 4-2B. 거기다가 B를 더해줬네. 그럼 이 친구는 4-B다. 그거에다가 이제 2 더해줄 값이랑 같다.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양 사이드 B 곱해서 이쪽으로 넘겨줄까요? 그러면 B제곱 B제곱 넘겨주면 이렇게 넘겨주면 마이너스인데 거기다 B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여기 B 곱했으니까 1 이게 0 되는 거고 그러면 B 값은 얼마가 된다? 1이다. A 값도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GX까지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이제 적분해야 돼요? 0부터 3까지 G' 3분의 X 그 다음 GX 저 친구 이제 적분만 성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G' 3분의 X 그 다음에 이제 G'X 자, 이거 적분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적분 구간이 0부터 3까지야. 근데 GX가 정확하게 0부터 1까지는 저 2차 함수로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그 F에 관련한 식으로 지금 쪼개져 있는 거 맞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적분 구간 나누어서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얘는 그렇겠죠. 왜냐면 변수 x가 0부터 3까지 변하니까 0부터 1일 때까지와 1부터 3까지일 때 G'X는 다른 식이겠지? 자, 내 말 이해돼? 근데 봐봐 3분의 x라는 녀석은요 적분 구간이 0부터 3까지 바뀔 때 변수 입장에서는 0부터 1까지밖에 안 바뀌어요.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사실상 이 G'3분의 x라는 녀석은 하나의 식으로 결정해 줄 수 있어. 그냥 위에 있는 ax제곱 더하기 bx를 미분해가지고 3분의 x 넣어주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사실 이거랑 비슷한 문제를 내가 한 이틀 전에 재종반에서 수업을 했는데 얘들아 너네 나 진짜 충격 먹었잖아. 걔네는 재수를 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나 내가 지금 그날 충격 먹어가지고 너네 G' 3분의 x가 G의 3분의 x를 미분한 거예요? 아니죠, 그치? 이렇게 푸는 뭘까? 이거 미분하면 이거는 당연히 속공이니까 3분의 1도 곱해줘야지. 그치? 이건 그냥 무슨 뜻이죠? G'에다가 그냥 3분의 x 넣어라 이거죠? G 3분의 x를 미분하는 소리가 아니야? 근데 너무 많이 모르더라고. G 3분의 x를 구해가지고 그걸 미분하고 쳐놨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수업 때 진짜 너네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이번 주말에 내가 저 문제는 아니었어. 저 문제는 아니었고 그 어떤 문제였지? 강대 K 수업으로 하거든. 거기는 강대 K로 하는데 강대 K 20회 그래서 저거랑 되게 비슷한 문제가 있어. 그래서 뭐 2분의 x였던 것 같아. 그때 G가 아니고 H였어. 아무튼 비슷해. 근데 그 짓을 하길래 내가 그 전전에 히든카이스트 10회 너네 이제 수업을 했잖아. 그러니까 10회 숙제 내줬잖아. 근데 그 문제가 떠올라서 나 이거 이번 주 일요일 날에 비슷한 거 이 고3애들에게 할 건데 고3애들 대답 어떻게 하는지 보고 알려줄게 라고 했거든. 이렇게
많이 했잖아. 저 새끼들 점수 안 나오는 건 다 내 탓이라서. 아무튼 그래서 진짜 충격 먹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거 헛짓하지 맙시다. G 뭐 3분의 X 구해가지고 미분하는 게 아니에요. G 프라임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차피 이 친구의 그 변수 지역에서는 G라는 친구는 그 X제곱 더하기 X잖아요. A가 1이고 B가 1인 것까지 구했으니까 그럼 G 프라임은 2X 더하기 1이니까 여기에다가 X 대신에 3분의 X 넣어주시면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G 프라임 3분의 X라는 녀석은 여기다가 3분의 X 넣어주시면 3분의 2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두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됐죠? 그래서 얘는 그냥 G 프라임 3분의 X를 3분의 2X 더하기 1이라고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0부터 3까지 이제 이 친구 정적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부분적분 해야죠. 왜냐면 나는 G 프라임 X보다 GX를 더 잘 아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분적분 합시다. 3분의 2x 그저 0, 1 써주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 3이죠. 인테그랄 2적 3분의 2 gx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고 그때 이 친구를 적분할 때 있어서 뭐 해주시면 되겠어요? 적분 구간을 이제 쪼사주시면 되겠죠. 됐죠? 적분 구간을 쪼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적분 구간으로 쪼사줄게요. 첫 번째는 쉽죠? 0부터 1까지 3분의 2의 x제곱 더하기 x. 왜냐면 0부터 1까지는 gx가 그냥 x제곱 더하기 x였어요. 이거 적분하는 거는 못하는 사람 없을 거니까 직접 해주시고요. 됐죠? 이제 문제는 1부터 3까지예요. 그래서 1부터 3까지 3분의 2 gx를 적분할게. 3분의 2 좀 앞으로 빼낼게요. 미리 3분의 2 이렇게 빼내주시고 이제 gx라는 녀석을 계산해야 되는데 gx는 문제에서 1부터 3까지는 fx-1 더하기 2x래요. 그래서 이제 fx 빼기 1 더하기 2x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2x는 1부터 3까지 적분하는 거 여러분들 문제 없으니까 이 친구만 여러분들이 적분 성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부터 3까지 fx-1. 그럼 얘들아 이것도 딱 보시면 평행이동 시키고 싶죠? 그치? x 빼기 1이니까 나 이거 x로 바꾸면서 이거 0과 2로 바꿔줘도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이 친구 0부터 2까지 fx dx라고 바꿀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있어. 우리 fx를 알아? fx라는 식을 알아? 전혀 몰라. 그치? fx라는 식은 전혀 몰라. 근데 얘를 0부터 2까지 적분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함수를 0부터 2까지 적분한다라는 거 이 친구의 역함수를 내가 정확하게 함수식 예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말 이해돼? 0부터 2까지 f를 적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0부터 2까지 이 곡선을 적분하는 거잖아. 여기를 적분하고 싶다는 거잖아. 맞아요? fx를 이렇게 보나 이 곡선을 우리가 축 뒤집어가지고 0부터 2까지 보나 똑같은 거잖아.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나는 여기 부분 계산하고 싶은데 여기 부분 계산 못하니까 차라리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부분의 넓이를 뭐 해주는 걸로 가야 돼? 빼주는 걸로 가야죠. 자,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는 저기 연두 색깔 여기 부분 넓이 구하고 싶은데 이거 넓이를 못 구하니까 나는 차라리 여기 부분의 넓이를 빼주겠다. 전체 직사각형에서.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냐면은 이 2차 함수가 2라는 함수값이 나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어. 1 집어넣었을 때 2 나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직사각형 1 곱하기 2라는 친구에서 0부터 1까지 이 2차 함수 정적분해준 거 빼준 걸로 가자고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계산한다? 직사각형 1 곱하기 2에서 0부터 1까지 누구 2차 함수를 정적분해준 걸로 뺏어가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요거는 3분의 1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제곱이니까 0, 1 집어넣어주시면은 6분의 5인가요? 맞죠? 6분의 5죠? 그러면은 여기는 6분의 12에서 6분의 5 뺐으니까 6분의 7이야. 그러니까 요만큼이 6분의 7이야. 6분의 7에다가 3분의 2 계산해주시면 돼. 요것도 계산해야 되죠? 여기 최종적으로 6분의 7과 x제곱에다가 3 집어넣고 1 집어넣어주시면 얼마가 되니? 8인가? 거기에다가 이제 3분의 2까지 계산해주시면은 요만큼이 나오는 거죠.
됐죠? 그리고 요거는 니네가 하세요. 그래서 둘이 더해주세요. 둘이 더해주시면 뭐가 돼요? 얘가 돼요. 됐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 3 넣고 0 넣어주시면 됩니다. G상값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치? G상값 뭔지 알아요, 여러분? G상값 계산하세요. G상값 어디다가 계산하면 돼? Gx 정의돼 있잖아. 그치? G3 넣어봐. 그러면은 F2 더하기 4잖아. F2 값 알잖아. 그치? F2 값은 역함수로 생각한다면 1값이잖아, 1값. 제발 이해되시죠? 저 넘어갈게요. 이 정도 계산은 여러분들 마무리하세요. 자, 이제 29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볼게. 근데 얘들 이제 첫 번째 문장 정도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좌표는 다 세웠지? 그치? X는 K와 곡선이 만나는 지점을 A랑 B라 하자. 그러면 A라는 녀석의 좌표는 X좌표는 K이고 Y좌표는 K제곱 더하기 2K 이렇게 두시면 되잖아. 됐죠?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은 K, K제곱 빼기 K 이렇게 두신 거 맞죠? 그치? 그러면 OA랑 OB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딱 봐도 탄젠트 덧셈 정리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요 OA라는 녀석의 기울기를 이렇게 잡자고. 그 0,0과 2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말이 보일까요? K 플러스 2. 됐지? 그 다음에 이제 OB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니까 얘분의 얘가 되니까 K 빼기 1. 그러면은 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두 직선으로 이루어진 예각의 크기는 덧셈 정리 쓰시면 되죠? 그쵸? 절대값 씌워주셔야 되고요. 예각이니까. 그리고 1 플러스 두 기울기의 곱. 이거 다 알지? 이거 정도는 공식 외워. 두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예각의 크기. 그 다음에 두 녀석 빼주시면 되겠죠? 얘에서 6 빼주시면 3. 이게 뭐가 돼야 된대? 예각의 크기를 FK, 즉 탄젠트 FK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됐나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탄젠트 FK가 A가 되는 서로 다른 모든 A값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즉 얘가 A가 될 때 그때 K들을 조사를 해주면 K의 총합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줘야 된다. 자, 그러면 K의 총합, K의 합이니까 이제 뭔가 근각일세 관계 생각해봐야죠. 여기 2차식이니까. 이렇게 말이 꼬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랑 A가 같다라고 우리가 식 풀어보도록 할게. 또 얘들 나 이거 역수 좀 취할게요. 이거 이참수로 이렇게 바꿔주려고. 그래서 3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 요거 절대값 씌워주는 게 얼마다? A분의 1이다. 우리 이거 풀겠다는 소리죠? 그러면 자, 절대값이 A분의 1이라는 소리는 절대값 안쪽이 A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A분의 1이면 되는 거 맞지? 응. 그러면 1 플러스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3이면 되겠네. 양 사이드 3까지 곱한 거예요. 그러면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이라는 즉 K축과 마이와 1에서 만나는 2차 함수랑 1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3이라는 상수함수와 만나는 그 모든 K들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얘는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그려. 이 친구는 마이너스 2와 1에서 만나는 2차 함수야. 그리고 두 가지 상수함수를 그릴 거야. 이 두 개의 상수함수. 하나는 뭐 위에, 하나는 뭐 이렇게 밑에. 이런 식으로 그어지겠죠? 됐죠? 그랬을 때 만나는 교점들을 다 더해줬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요 2차 함수는 대칭축이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상수함수가 한 번 걸렸을 때 상수함수의 교점이 두 개라면 두 분의 합은 항상 마이너스 1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수함수가 만약에 두 개의 상수함수 모두 이 참수와 두 번 만나는 것처럼 그려지게 되면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3인 게 아니고 마이너스 2겠지. 마이너스 1이 두 번 카운트 되니까.
내 말 이해돼?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대칭축에 돼서 대칭이니까 두근의 합은 대칭축의 2배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럼 상수함수가 이렇게 2개 걸려봐. 위로만 2개 걸려봐. 그럼 여기도 합하면 마이, 여기도 합하면 마이, 다 합쳐주면 마이 이렇게 되잖아.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어떻게 걸려야 돼? 한 놈은 2개에서 걸려도 다른 한 놈은 아예 안 걸려서도 안 되지? 무조건 어디로 걸려야 돼? 꼭지점으로 걸려야죠. 이렇게. 그래야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카운트에다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 그럼 가도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잖아.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다? 2개 중에서 작은 녀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분의 3이죠. 맞아요? 두 상수함수 중에서 작은 게 얘잖아. 이 작은 상수함수가 누구의 값과 똑같아야 된다?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 y좌표랑 똑같아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시면은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3 곱해준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분의 3이랑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a값 나왔나? a값 나오지? 그럼 a값 나와주면 끝났지? 30a 계산 넘어가도 돼요? 자, 30번 어려워 보이냐? 30번 문제 한 번만 볼게요. 자, 일단은 30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얘도 밑줄 치자. 이차함수야, 이차함수. fx를 줬어, 그냥 이차함수라고. 어떤 함수인지 알아? 사실 미적분에서는 저렇게 2차함수, 3차함수라고 준 것만으로도 엄청 강력한 힌트예요. 안 주는 게 너무 많잖아. 미분 가능한 함수. 이렇게만 주고. 아무 함수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도 많은데 2차함수라는 말 줬다는 거는 일단 2차함수 식을 우리가 필요하다면 미지수 도서라도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함수 gx는 fx, lnx다 라고 돼 있어. 자, 그 다음 가본 조건 볼게. 0부터 2 이하까지 지역에서 gx는 항상 0 이하여야 한다 이 소리인 거 맞지? 그러니까 gx가 음수인 지역은 0초가 2 이하까지래. 그럼 그 이후로는 무조건 x축보다 위에 있어줘야 된다 뭐 이런 소리겠죠? 됐죠? 자, 그런데 너네 gx라는 함수가 누구야? fx, lnx잖아. 이게 gx라고. 근데 얘가 0 이하인 지역이 0초가 2 이하까지래. 그럼 뭐 당연히 0초가 이유는 아시죠? 진수 조건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 이제 2 이하까지는 항상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너네 이거 lnx 보자마자 lnx 어디서 부호변화 일으켜요? 그치? x는 1일 때 부호변화 일으키잖아. 기본적으로 너네 lnx 이런 거 나오잖아. 얘는요 마치 다함수 입장으로 치면 x 빼기 1이라는 인수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sin x 이런 거는요 x라는 인수 갖고 있는 거고 x 빼기 파이라는 인수도 갖고 있는 거고. 내 말이 이해돼요? 다항함수 관점으로 봤을 때 이해돼? 왜? 절편을 0, 파이, 2파이 이런 거에서 가지잖아. 그치? 그 생각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lnx가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마치 갖고 있어. 1에서 우리 부호변화를 일으켜. 그런데 부호변화가 1에서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럼 fx는 당연히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가져야지. 이거 여기까지는 무조건 생각해야 돼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lnx는 1 빼고는 부호변화 안 일으킨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2에서 부호변화가 일어났대잖아. 2까지만 x축보다 밑에 있다. 그 말은 2 이상인 지역에서는 x축보다 위에 있다. 그럼 x 빼기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도 누가 만들겠어? fx가 만들겠지. lnx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밖에 없어요. 제 말이 이해돼? 그러니까 fx는 x 빼기 2야. 그럼 대놓고 fx 줬어요. 그냥 주면 되는 거를 가지고 좀 온 거야.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fx는 a에 x 빼기 1, x 빼기 2라고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본 조건 다 해석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나번 조건 보도록 할게. gx의 그래프의 점 중에서 5, 마사까지의 거리가 5인 서로 다른 점의 개수 3개다.
얘들아 이거 다 별표 치자. 5, 마사까지 거리가 5인 서로 다른 점.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fx, lnx 일단 그려야 되는데 5, 마사가 어딨죠? x축의 밑에 있죠? 5, 마사. 됐지? 5, 마사? 5, 마사로부터 거리가 5인 점들을 관찰해라 이 소리지. 쉽게 말하면. 그 중에서 gx 위에 있는 점은 3개다 이 소리잖아. 그럼 5, 마사로부터 거리가 5인 점들을 관찰하겠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치, 원 그려라 이 소리예요. 너네 원의 정의가 뭐죠? 어떤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알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잖아. 얘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5, 마사 이렇게 말이 5, 마사까지 거리가 5인 점들을 관찰해라 이 소리니까 너네 일단 저 말 듣자마자 5, 마사를 원의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길이가 5짜리인 원을 그려줘야 되는데 얘의 중심 좌표가 5, 마사거든요 여러분? 그럼 정확하게 y축에 접하는 원을 그려야 됩니다. 그쵸? x좌표가 5라서 그러면 못 그리겠어요. 자,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자, 됐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점을 이제 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x절편 같은 것도 좀 확인을 해봅시다. x절편을, 왜냐면, 왜 fx, lnx도 x절편 우리 1과 2라는 걸 가지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원도 어찌됐든 x축과는 지금 뚫어버렸거든요. 그래서 x 빼기 5의 제곱, 그 다음에 y 더하기 4의 제곱은 25죠? 요 원의 방정식에 x 절편 구해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y자리에 0을 넣어주면 되잖아. 그럼 y자리에 0 넣어주면 여기 16 되거든? 또 여기 넘겨주면 9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3이거나 마삼이면 절편 생겨요.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여기가 3일 때는 여기가 8이고요. 여기가 마3일 때는 여기가 얼마입니까? 2네요, 2. 자, 그래서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점들을 관찰할 건데 문제는 이 gx 위에 3개의 점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럼 쉽게 말하면은 gx와 이 원이 3번 만난다 이 소리네. 자, 제 말 이해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fx, lnx 이제 그려볼 거야. 이런 거는 미분하지 않고 그리는 거예요. 바로 그릴 수 있어요. 이 친구 x 빼기 1이라는 인수 하나 갖고 있다고요? 알지? lnx는 다항으로 치면은 x 빼기 1이야. 그럼 봐봐. 1에서 접했겠지. 1에서 인수 2개 있으니까 2에서 풀었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1에서는 접했고 2에서는 접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제 말 이해되세요? 근데 교점 개수가 3개여야 된다며. 근데 필연적으로는 여기 2개는 맞나요? 맞아요? 왜냐면은 ln의 특징이 무한대로 내려가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y축에 접근하면서. 근데 얘는 y축에 접하는 원이거든? 그럼 2점 지나지? 그럼 문제는 여기 부분에서 무조건 몇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럼 이따구로 그리면 안 되겠지? 잘못 그렸네? 뭐 어떻게 그려야 돼? 그렇지, 접하게 그려야 돼. 왜냐면 2,0이 지나야 되거든. 요 ln. 2,0 여기는 지나야 돼서 벌써 3점인데 3점에서 끝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죠. 얼추 알가? 이해되지? 응.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야 돼. 되죠? 나 그림 잘 못 그려. 대충 봐줘. 이 정도 한 개야. 안 돼. 자, 됐어. 이 한 개야. 됐죠? 그래서 요런 느낌이어야 된다. 2,0에서 접해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2,0에서 접해야 되는데 2,0은요 원에서의 접선이기도 하거든요. 2,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러면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고 쳤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 진짜 쉬운 게 그냥 얘는 얘와 수직 관계잖아요. 수직 관계. 그쵸?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나와버리죠. 자, 여기는 2,0이고 여기는 5, 마사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3분의 4잖아. 그쵸? 그러면 수직 관계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3이 돼줘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4분의 3이다 라는 거 쓰면 A값이 나오겠죠.
그치? 요거 미분하시면 되잖아. a x 빼기 1, x 빼기 2, ln x 미분해가지고 2를 넣어. 그랬을 때 그 2를 넣었을 때 값이 4분의 3이다. 그럼 a 값이 나오겠지? a 값 나와주면 fx 구했지? 그치? 그러면은 g 머시기도 구해줄 수 있잖아요. g 머시기. 제발 이해돼요? 또 마무리 여러분들이 해도 되지? 이해되죠 지금? 이거 문제 상황만 이해하면 문제 쉽네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얘들아 미안한데 3개 빨리 하고 쉬자. 알았지? 3개 빨리 하고 쉬자. 20분만 초과수. 알았죠? 그리고 10분 딱 쉬고. 알았죠? 쌤이 사실은 내일 직보가 있어. 직보에서 우리 저희 눈꼬미 친구들을 하고 있는데 또 중간에 또 끊고 이러면은 좀 정신없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이어서 할게요. 괜찮죠? 그치? 고3인데 뭐 1시간 수업 가지고 지치면 안 되지. 그치 성현아? 네. 자 그러면 12회 2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본 조건 볼게요. F0은 마이너스 3분의 1, F2는 6분의 7 주어져 있고요. 얘들아 나번 뭐 의미하시는 겁니까? 나번 뭐 말하는 거야? 나번 딱 보자마자 이 식은 뭘 말하는 거죠? 길이. 그치? 곡선의 길이. 야 기울기로 불어서 나 순간 손짓했어. 기울기?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쵸? 길이, 곡선의 길이. 그러니까 이제 0부터 2까지 fx라는 친구가 그려내는 곡선의 길이가 2분의 5래. 그런데 여러분들 fx의 첫 시작은 0,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가분 조건 때문에. fx가 0,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출발해가지고 2, 6분의 7에서 마무리되는 거 맞죠? 그럼 여러분들 곡선이 가장 특이할 때가 언제야? 직선일 때야.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0, 마이너스 3분의 1과 2, 6분의 7 사이 거리부터 구해보는 거예요. 그 거리보다 2분의 5가 더 크면 쟤는 무조건 곡선인 거고. 맞아? 가본 조건에서 두 점 사이 거리가 2분의 5랑 똑 떨어지면 얘는 무조건 직선인 거죠. 내 말 이해돼? 직선보다 곡선 길이는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근데 계산해보세요. 0, 마이너스 3분의 1과 2, 6분의 7 걔네 둘 사이 거리 구해봐. 2분의 5가 나오네. x 변화량, y 변화량 하면 피타고라스 수가 나오거든. 그럼 2분의 5. 제 말 이해돼? 이해되시나요? 되죠? 2분의 5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0부터 2까지는 그냥 뭐다? fx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다 이 소리예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진짜 너무 자주 나와서 나도 이제 사실 28번 나도 안 풀고 들어왔거든? 네, 나도 이렇게 비워져 있어. 나도 이제 논술 수업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가본, 나본 조건 좀 잘 나오긴 해. 만약에 fx를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라면 만약에 직선이 아니라면 fx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줘야 돼요, 여러분들. 뭐 단순히 연속 부함수가 있다 이런 걸로는 의미가 없죠. 다항 함수인지 몇 차 함수인지 아니면 lns 함수인지 이런 것들 알려줘야지 우리가 fx를 구해줄 수나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가조건, 나조건만 이용하고도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100%야. fx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나조건 만족하는 건 직선일 수밖에 없어. 그래 하나로 결정이 되지. 사실 그렇고요. 그건 좀 많이 풀어보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곡선 길이가 있으니까 곡선 길이의 가장 특이할 땐 직선이다. 직선 길이부터 먼저 의심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나 조건을 같이 합쳐주는 순간 0부터 2까지 지역에서 fx라는 친구는 하나로 결정됐습니다. 직선이죠. 그러면은 두 칸 커졌을 때 6분의 5만큼 커진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12분의 5x인가요? 기울기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제발 이해되세요? 나 계산 잘했니? 12분의 5 맞아? 네, 아씨 그러네.
기울결반이? 계산이 안 되냐? 자, 6분의 9만큼 퍼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얼마냐? 왜 계산이 안 되죠, 여러분? 3, 3, 3? 4분의 3?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 못 쳤어. 미안. 4분의 3. 아무튼 됐죠? 그치. 2분의 3. 그치. 됐죠? 자, 그러면 이제 x가 2보다 큰 지역에 대해서는 fx가 이제 정의가 또 돼 있네. 그러니까 다 정의하셨네요. fx라는 친구는 ax제곱 더하기 x분의 b다. 이렇게 정의를 하신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1부터 4까지 fx의 길이 계산해주세요라고 돼 있는데 너네 알다시피 도함수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미분 가능하다라고 받아들여도 돼. 정확하게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알았지? 어찌됐든 미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도함수가 연속이면은요, 그쵸? 모든 지점에서 도함수 값을 읽어낼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근데 도함수 값이 미분계수 값이잖아. 모든 지역에서 미분계수 값을 읽어낼 수 있다? 미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fx 연속함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2를 집어넣어 주시면은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친구가 a 더하기 b다. 아니다. 4a 더하기 2분의 b다. 자, 그 다음에 2에서의 미분계수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저 친구 미분하면은 4분의 3이고, 4분의 3은 이 친구 미분해주면은 2ax에다가 2 넣어주면 4a. 이 친구 마이너스 x제곱분의 b에다가 2 넣어주면 마이너스 4분의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이거 2x 세제곱? 뭐지? ax 세제곱. 문제 시기? 답 안 나온다고 찡찡거릴 뻔했어. 그치? 문제를 잘 읽자, 여러분. ax 세제곱이래. 자, 그러면 여긴 8a예요. 8a. 그 다음에 여기는 3ax 제곱이니까 12a.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 연립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연립을 해보자. 정말 하기 싫지만 연립을 하자. 2배에서 더할까요? 요거 2배에서 더합시다. 곱하기 수해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는 2분의 3이에요. 2분의 3과 2에 더해주시면 3에서 3분의 1 빼주시면 돼요. 3분의 8. 자, 그 다음에 8a, 24a, 32a. 여기 이제 날라가죠. 그러면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쳐주시면 1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실 것 같고요. 됐죠? 그러면은 b 값도 계산이 가능하겠죠? 12분의 1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1이야. 1 빼기 4분의 b가 4분의 3이래. 이 소리잖아. 그러면 b 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네. 내 말 이해돼요 지금? 그래서 b 값은 1이다. 뭐 이렇게 들어가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끝났다. 1부터 4까지 이제 그래프 길이 구해줘. 곡선 길이 구해줄 수 있잖아. 그치? 1부터 2까지 곡선 한 번 길이 구해주시고 2부터 4까지 곡선 길이 한 번 구해주시면 되죠. 넘어가도 되죠? 끝.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분 조건 보세요. 자, 안 어려워. 가분 조건. AN을, 자, 밑줄쳐 기약분수야. 다 최대한 약분을 했다는 소리야. 최대한 약분을 했을 때 분자는 2 아니면 3이 나와야 되고 분모는 2의 거듭제곱 또는 3의 거듭제곱으로 나와야 돼. 그럼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친구도 있어. 2의 n제곱분의 2, 2의 n제곱분의 3, 3의 n제곱분의 3, 3의 n제곱분의 2 이거 4개 다 고려하면 돼? 안 되지. 얘랑 얘는 기약분수로 처리하는 순간 분자 1 되잖아. 자, 제발 이해돼. 기약분수니까 최대한 약분을 했을 때 분자는 2 아니면 3이고 분모는 2의 n제곱 아니면 3의 n제곱이야. 이 소리잖아. 자, 제발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문제에서 알려준 건 뭐냐면 AN은요. 딱 너 아니면 너야. 이 소리야. 자, 됐죠? 그래서 2개 중에 아무거나 따라가세요. 이 소리예요. 2개 중에 아무거나 따라가세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29번 문제는 AN이라는 친구는 딱 2개다. 3의 n제곱분의 2를 따라가는지 2의 n제곱분의 3을 따라가는지 둘 중 하나고 딱히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쵸? 둘 중 아무거나 하나 네 맘대로 따라가 이 소리고. 나번 조건 볼게요. 자, 나번 조건은 16n제곱 곱하기 a4n의 값은 자연수다 이 소리입니다. 16n제곱 곱하기 a의 4. 즉 A4
곱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된다고?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그럼 항의 분배가 4의 배수인 녀석들에 대해서는 절대 얘를 따라가면 안 되죠. 그치? 얘를 따라가게 되면은 얘랑 얘를 곱해주면은 제거가 안 되잖아. 그 3의 x제곱이.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A4, A8, A12 이런 녀석들은 얘야.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급수의 최소값을 m이라 하지. 그 급수가 최소였으면 좋겠어. 그럼 어차피 우리가 4번째 항과 8번째 항이랑 12번째 항은 이미 결정돼 있거든? 누구로? 널 따라가기로. 그럼 우리가 결정해줄 수 있는 것은 이런 4번째, 8번째, 12번째가 아니라 앞쪽 친구들인 거잖아. 앞쪽 친구들은 이거 선택해도 되고 이거 선택해도 돼. 근데 최소값이길 원한다며 합이. 그럼 작은 거 선택해야지. 나머지는 다 작은 거 선택해줘야죠. 그럼 둘 중에서 작은 건 당연히 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다 얘였으면 좋겠다 이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AN이라는 친구는요 4의 배수일 때만 n이 4의 배수일 때만 니 따라갈 거고 4의 배수가 아닐 땐 다 너 따라갈 거예요. 4의 배수 아니면. 자, 그랬을 때 급수합 계산하세요 이 소리죠. 그래서 당연히 급수합 계산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 일단 4의 배수가 아니면 다 얘니까 일단 전체 항이 다 얘라고 생각하고 급수 다 계산해준 뒤. 실제로는 4번째 항이 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4번째 항에 해당하는 이 친구들을 다시 빼주고 그 다음 다시 얘로 더해주면 되는 거 맞죠? 자, 제 말 이해됐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할게요. 당연하지 이거를 이렇게 이거 첫 번째, 5번째, 뭐 9번째, 13번째 이 친구들 급수합 계산하고 9번째, 6번째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치? 차라리 전체에서 잘못된 항 빼주고 올바른 항 더해주는 포함 배제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빠르겠죠?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계산할 때는 급수 그냥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항이 3의 n제곱분의 2로 가정하고 일단 계산해주래. 4번째, 8번째, 12번째는 얘를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 맞아? 이 친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우린 사실상 뭘 빼줘야 돼? 3의 4제곱분의 2, 3의 8제곱분의 2 이런 친구들은 잘못 알려준 거야. 얘네들은 빼줘야 돼. 맞아, 얘네들은 얘를 따라갔어야 했는데 내가 일단 얘로 가정하고 급수합을 계산해버린 거잖아. 제 말 이해됐죠? 그래서 빼주고 다시 올바르게 다시 더해줘야죠. 4번째, 8번째, 12번째는 얘를 따라갈 거니까. 내 말 이해돼? 그러면 2의 4제곱분의 3, 2의 8제곱분의 3 이런 것들은 따로 더해주겠다 이 소리잖아. 그러면은 이 세 친구 모두 등비급수 합이죠? 그럼 등비급수로 계산하면 되죠. 이 친구는 1 마이너스 공비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빼주시고 첫 항 얼마야? 3분의 2 계산하시면 되고. 자, 이 친구는요 공비가 3의 4제곱분의 1이에요. 1 마이너스 81분의 1 이거 빼주시고 첫 항은 81분의 2로 들어가시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 이 친구는 공비가 16분의 1이죠. 1 마이너스 16분의 1 써주시고 16분의 3 더해주시면 되죠. 끝. 빼고 더해줍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정답 나오겠다. 돼? 자, 이제 마지막 합시다. 고생했다. 마지막. 그때 급수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자, 30번 문제 일단은 미분해야 되겠죠? 극대급수. 그쵸? 그래서 일단 fx 우리가 미분을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번 여기다가 쓰고 시작합시다. 같이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미분해 주시면은 미분 그대로 그다음에 그대로 미분해 주시면은 k 시컨트 제곱 kx 이렇게 들어가죠? 그쵸? 이게 미분해주면 F'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0이 되는 지역을 조사해줘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나의 관심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들 다 지워. 나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탄젠트 kx에다가 k 시컨트 제곱 kx. 자, 맞아요. 요 친구 이제 얘가 언제 0이 되는가를 조사를 해줘야 되고요. 너네 시컨트랑 탄젠트 나오면 시컨트 탄젠트 관계 이용하는 거다. 왜? 삼각함수 방부등식은 무조건 함수통이야. 그렇지? 너네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방부등식 문제 풀 때도 다 사인으로 바꾸고 다 코사인으로 바꾸지? 그거는 상식적으로 잘 하면서 왜 사인, 코사인 말고 다른 삼각부등식이 나왔거나 삼각방정식이 나왔을 때는 함수 통일 왜 안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이해되세요? 함수 통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컨트를 탄젠트로 바꿀 수 있죠? 얘는 1차라 얘는 못 바꾸니까. 내 말이지? 얘는 1차라 못 바꿔. 그러니까 얘로 바꿀 수밖에 없어. 한 번 타면 시컴인 거 기억하시죠? 그치?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 kx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kx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젠트에 대한 2차 함수로 바꿔야죠. 자, 그러면 우리는 k 탄젠트 제곱 kx에서 마이너스 탄젠트 kx 그 다음 더하기 1은 0. 요거 풀겠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어디 또 더하기야? 아, 그치. K를 알았어. K 해줘. 알았지? 그래서 더하기 K. 이 친구 0이잖아. 그치?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죠? 또 인수분해가 안 되면 당연히 뭐 해야 돼? 근각계세 관계라도 써야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탄젠트 값은 두 개일 거 아니에요. 그치? 어차피 탄젠트라는 것은요,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거든요. 탄젠트는 치역이 무한대야.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대까지. 그치? 그러니까 모든 값을 다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 방정식에 그 해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판별식 한번 써볼까요? 그래도 허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판별식이죠? 4k제곱이죠? 잠깐 판별식 써볼게. 혹시 k에 대한 범위가 있어요? k가 0초가 2분의 1 미만이네요. 그러면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크네요. 그치?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탄젠트 값은 무조건 두 개가 나옵니다. 제 말이 됐죠? 그래서 첫 번째 탄젠트 값을 알파라고 두고요. 두 번째 탄젠트 값을 베타라고 둘게요. 자, 그런데 근각계세 관계 써보시면 두 근의 곱은 1 돼줘야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한 근을 알파라고 뒀을 때 다른 한 근은 그냥 알파분의 1이라고 둡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시다. 자, 우리 극대극소 위치를 이제 잡아줘야 되고요. 알파가 한 놈은 1보다 클 거고 한 놈은 1보다 작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판별식 썼을 때 서로 다른 두 근 나왔어. 그러니까 둘이가 같을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한 놈은 알파가 1보다 크고 한 놈은 1보다 작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요. 그럼 탄젠트 함수를 그려줘야 되죠? 탄젠트 kxg.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쭉 그려줘야 돼요. 탄젠트 k 알파라는 친구, kx라는 친구를.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봅시다. 알파가요 0초가 m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극대극소의 위치를 알파라고 뒀을 때 일단 우리가 0부터 m까지 보겠대. 0부터 m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는 탄젠트의 정의역은요, 탄젠트 kx잖아. 그치? 탄젠트 kx. 근데 x자리에 0부터 m까지는 넣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극대극소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이 0부터 m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0부터 어디까지 보겠다는 거야? mk 지역까지 다 살펴보겠다 이 소리예요. 제발 이해됐어요? 극대극소의 위치를 알파라고 뒀을 때 알파가 0초가 m 미만이라 했으니까 k 알파라는 친구는 0초가 mk 미만 지역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mk가 4분의 33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4분의 33파이 지역까지 보겠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 탄젠트 그래프 그려줄 거거든? 이걸 마치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할게. 탄젠트 x라는 그래프를 그려줄 때 우리는 4분의 33파이까지 그려줄 거야.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인가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얼마야? 여기 2분의 3파이. 그러면 44분의 3파이? 그럼 8파이까지 그려내고 4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요 한 사이클이 8번 반복돼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8파이까지 만들어졌고 그리고 찔끔 올라간대요. 찔끔 올라가서 4분의 33파이까지 이제 그려줄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탄젠트 값은 하나는 알파, 하나는 알파분의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알파 하나는 1보다 무조건 클 거고요. 알파분의 1은 1보다 작겠죠. 근데 1보다 작으면은 우리 4분의 파이의 탄젠트 값이 1이니까 요 지점보다 밑에서 그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건 알파분의 1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탄젠트 값이 알파가 되게 해주는 요런 지역들이 또 다 극점이고 그 다음에 요런 지역들이 다 또 극점이 되겠죠. 됐죠? 이런 녀석들을 다 이름 붙여서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라고 이름을 붙이자 이 소리입니다. 그럼 사실상 극점 개수 몇 개예요? 여기는 8개 나오겠죠? 왜냐면은 파이까지 끊었을 때 하나씩 나오니까 8파이까지 끊었을 때 요 주기가 8번 나오겠죠. 근데 여기 8개 나왔을 거고요. 제 말 이해되시죠? 여기는요. 여기도 8파이까지 끊었을 때 하나씩 나오죠? 그러니까 8파이까지 여러분들 8개가 나왔을 텐데 여기다가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줄에서는 9개의 극점이 나오고 윗줄에서는 8개 나와서 총 17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1부터 A17까지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저기 두 번째 시그마를 보니까 1부터 17까지 n값이 17이니까 1부터 17까지 탄젠트 값을 다 더해줬더니 12루트 2더래. 그러면은 각각의 탄젠트 값은 알파분의 1 아니면 알파잖아. 근데 8개의 극점에서의 탄젠트 값은 알파라서 알파는 8알파가 됐을 거고 알파가 8번 더해졌을 거고 됐지? 9개의 극점들에 대해서는 탄젠트 값이 알파분의 1이잖아. 알파분의 9가 됐겠죠. 9개는 다 알파분의 1이니까 탄젠트 값 입장에서는. 제 말 이해돼? 그럼 얘네들이 더해준 게 얼마라는 거야? 12 루트 2다 이 소리야. 그럼 알파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인수분해 돼요? 본질적 문제가 되는데요. 자, 알파 곱해줄까요? 돼요? 아, 이렇게 식으로 돼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완전 제곱식이네. 그치? 마이너스 6루트 맞지? 이렇게 됐죠? 되네. 그럼 알파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루트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알파값 2루트 2분의 3이고 그럼 K값 구하는 건 너무 쉽죠? 근각의 세관계 쓰시면 되지. 두근합이 K분의 1일 거 아니야. 여기서. 그쵸? 그래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K분의 1이다. 여기서 가시면 되죠. K분의 1은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다. 그러면 알파가 2루트 2분의 3이고 그럼 역수는 3분의 2루트 2다. 이 소리네. 돼요? 여기 근각의 세관계에서 두 분의 합 안 썼잖아. 두 분 근만 썼거든. 두 분 합쳤어야지. K분의 1. 자, 그래서 둘이 더해주시면 K값 나온다. K값 끝! 자, 됐어요. 너무 고생했어. 딱 20분 안에 끝냈거든요. 우리 10분 쉬시고 15분 쉬자. 고생했다. 15분 쉬시고 그 다음에 지인선 모의고사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